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원봉사관리의 실제에서 자원봉사자와 직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관계 파악,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직원의 우려 해소 및 지지 과정, 상급자의 지지를 위한 이해, 정보, 참여, 성공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철학적 신념, 이런 순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한 삼각관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쉽게 착각하는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배치를 둘러싼 관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인데,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관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기 보시면 직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직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원. 그러니까 항상 직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직원이 항상 있다라고, 요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네, 이게 좀 더 작아지지가 않네요. 직원의 관심과 우려에 대한 직면과 대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역할 중에서 직원의 관심 혹은 걱정을 파악하고 인식의 변화,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업무 통제력의 상실, 서비스의 질적 저하, 자원봉사자와 관련한 신뢰성, 부가적인 법적 문제와 책임성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적인 측면이 되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업무량 증가에 대한 분노, 실직에 대한 두려움, 자원봉사 관리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중 하나는 항상 이러한 직원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파악하고, 또 직원이 어떤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변화에 대한 것들도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봉사자는 기관에 유용하다. 그리고 긍정적 확신으로 인식 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는 느낌을 줘야 하고요. 자원봉사 관리, 통제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만족하는 상황을 보려면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고 지금 비판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자문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며 자신의 참여 정도를 결정하는 일에 본인이 관여한다고 생각될 때 만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가 있고 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자원봉사 관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봉사 관리자는 일단 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이 자원봉사자들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둘만의 관계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또 다르게 하나의 변수로 생각할 것이 바로 직원들인데 이 직원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자원봉사자들로 인하여 자신의 일이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일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원봉사자 중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 전문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직원이 자원봉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인하여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자신의 일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 관리를 잘 못했을 때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 관리자는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을 잘 관리해야 하지만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직원들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문요법의 접근법. 직원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실제적인 예를 본다면 자원봉사 관리자가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에서 큰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직원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자원봉사자를 신뢰할 수 없어요. 자원봉사자를 훈련시키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지만 막상 훈련이 끝나면 그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 자원봉사 관리자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자원봉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직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다른 해야 할 일이 있어서겠지요. 자원봉사 관리자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왜 다른 일을 더 좋아할까요? 직원, 글쎄요. 다른 일이 더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원봉사 관리자, 그렇다면 우리 업무를 더욱 재밌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 말도 안 돼요. 우리 일은 정말 지루한 일이잖아요. 자원봉사 관리자, 왜 그런가요? 우리 업무가 지루한 까닭이 뭐지요? 직원, 글쎄요. 너무 반복적이라서 그런가? 자원봉사 관리자,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를 덜 반복적이고 좀 더 흥미롭게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직원, 그 말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라는 소리로 들려요.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 관리자,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문요법인데 실제 예를 들어서 한 거지만 글쎄요. 네. 뭐 일단 하여튼에 직원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새로운 방법들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뭔가 직원들이 그것을 새롭게 깨달아서 뭔가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이거는 충분히 뭐 그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가 직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실질적으로 잘 도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 직원의 지지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직원의 지지 구축. 그래서 배치 이전 단계를 본다면 직원이 자원봉사자를 배정받기 전 단계, 이때 어떻게 되냐?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기관의 정책 규정의 개발, 직원의 업무 내용, 업무량에 대한 결정 시기 포함, 강제 규정으로 문서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직원 대상 배경조사 실시, 직원들의 요구사항 파악, 구체적인 정보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업무개발 과정의 시행, 부서 및 개인과 개별적 접촉, 자문과 원조를 제공한다. 활용계획의 수립, 장사, 비품, 담당자, 활동 업무계획, 주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훈련의 실시. 배치 단계에서 본다면 자원봉사자와 직원을 연결하는 과정, 자원봉사자의 선발, 면접, 훈련 과정에서의 직원의 참여, 부정적 선입관을 줄인다. 역할과 책임의 명시, 자원봉사자, 직원, 자원봉사자 관리자 간의 관계망을 명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일단 자원봉사자의 선발, 면접, 훈련 과정에서 직원이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선입관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역할과 책임의 명시입니다. 몇 번 계속해서 이제 나왔죠. 자원봉사자와 직원과 자원봉사 관리자가 명확하게 관계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어디까지인가가 명확해져야지만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배치 요청을 보면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에 직원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소외 방지, 직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질문하는 형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치 이후 단계를 본다면 배치 이후의 고려 상황, 결과에 근거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업무상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평가 결과를 개발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표창이나 동기화와 격려 등의 효과 등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 표창, 상을 주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상, 어떤 것이든지 보상을 해주면 그런 직원들에게 더 일을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급 관리자로부터의 지지 창출과 획득. 상급 관리자로부터의 지지 네,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관리자로부터의 지지 창출과 획득을 위해서 기관의 상급 관리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려할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관의 상급 관리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이해, 두 번째 정보, 세 번째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상급 관리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죠.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수행해낼 수가 없죠.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이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성과물과 그 가치, 전체 비용과의 비교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 상급 관리자의 직무, 자원봉사자 및 직원과 함께 할 일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관의 상급 관리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 이해, 정보, 참여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상급 관리자의 지지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해. 자원봉사가 왜 기관에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신념이어야 됩니다. 상급 관리자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와 신념.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직접적인 동기보다 더 중요하다. 보편적인 원리와 신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직접적인 동기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리고 기관 내 상급 관리자들 사이에서의 공유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배타적인 의견이 난립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상급 관리자들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위에 상급 관리자들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됐을 때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원봉사 관리 과정의 개요 및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해 기관이 투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죠. 자원봉사 관리 과정, 그 다음에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용을 위해 기관이 어떻게 무엇을 투자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당연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예. 이게 없으면 뭐 효과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죠. 프로그램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직원들의 시간, 재정적인 투자, 권한의 공유 등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해라고 할 때 자원봉사가 왜 기관에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자원봉사가 우리 기관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공감대가 그 기관 내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필요가 있다. 뭐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야 되고, 그리할 때에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효과적으로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특별히 직원들이 시간, 재정적인 투자, 권한의 공유, 이러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항상
항상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반드시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는 도중에 또 끝마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2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